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선생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를 읽고 왔습니다. 이 책 정말 대박입니다. 책을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는지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치 옆에 앉혀놓고 들려주시듯이 책을 쓰셔서 나도 언젠가 이런 책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죠. 부모가 권유하든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든 시작은 쉬운데 끝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이든 친구 따라 강남 가든 아이들이 먼저 학원을 가고 싶어 해서 갔는데 배우다가 힘이 들거나 자기랑 안 맞는다 느끼는 경우가 오더라도 부모님이 봤을 때 이왕 시작한 거 피아노 같은 경우 체르니 30번까지는 치고 끝내야지. 이런 조건을 거시던지 부모님의 권유로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게 됐고 아이는 예를 들어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끊을 수 없다. 학원을 그만둘 수 없다.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십니다. 여기 김미경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나오는데 모든 배움의 시작은 누구의 선택으로든 할 수 있지만 중도 하차는 부모와 자식이 충분한 의논 끝에 정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협상이 가능해야 도전도 가능하다.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무렵 갑자기 영어학원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영어 성적이 떨어지자 먼저 보내달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은 죽기보다 싫단다.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왜 그러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셨대요. 그래 괜찮아. 그렇게 싫으면 안 다녀도 돼. 그러자 죽을 것만 같던 아이가 세상 모든 싫음을 내려놓은 듯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꼭 어릴 때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나도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증평에서 수학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다. 몇 달 만에 그만뒀고 아버지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죽어도 다니기 싫어. 그 말인즉슨 죽어라 해도 잘 안 되라는 말이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이해해줬다. 죽도록 공부해라는 말 대신 그러렴 하고 깔끔하게 포기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나를 무섭게 몰아붙였다면 나는 진심으로 죽고 싶었을 것이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내 자존감은 거의 땅 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잘하는데 하기 싫다는 아이는 별로 없다. 죽도록 하기 싫다는 것은 더 이상 학원에서 상처받기 싫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아이가 절박하게 말하면 부모는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듣는다. 단순히 떼를 쓴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기 싫어서 야근수를 쓴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지졸하게 취급하면 협상 불가다. 결국 아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학원을 안 다니고 만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그 점이다. 어떨 때는 아이가 먼저 가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학원도 있고 내가 제안해서 다닌 학원도 있다.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닌 합의다. 시작할 때도 합의로 시작하고 그만둘 때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 너무 싫은 것, 너무 못하면 상처를 입을 것 같은 학원은 그만둘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물론 많은 엄마들이 이 대목에서 아마 이런 걱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맨날 찔끔찔끔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끈기도 배워야죠. 그러나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 엄마들조차 끈기에 대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이어트 끝까지 끈기 있게 해봤나? 운동하겠다고 수영장 등록하고 끝까지 다녀본 적 있나? 영어 학원 등록하고 흐지부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평생을 들락날락하면서 살아왔다. 마음먹은 엄마들도 꾸준히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데 왜 10살 아이가 끈기 있기를 바랄까? 나한테도 쉽지 않은 일을 애한테 강요하는 것이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중간에 하기 싫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 막내는 하다가 그만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나와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때로는 협상도 해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배워가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으면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무섭게 몰입한다.
파티시에가 꿈인 막내는 얼마 전부터 설탕공예를 배워보고 싶다며 혼자 선생님을 찾아냈다. 요즘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가 나오니 엄마보다 아이가 더 잘 찾아낸다. 막내는 벌써 몇 달째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소개한 아이의 방문을 열기 전에라는 책에서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재미 외에 인지적 재미가 필요한데 선생님의 막내 아이가 인지적 재미를 키워주는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고 탐색해서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루에 꽃잎만 수십만 장을 만들고 나면 어깨가 아파 죽는다. 도수치료까지 받아가면서 중학교 1학년인 아이는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섰다. 하기 힘드냐고 또 어깨 아프면 어떡해 물어보니 근데 엄마 아무리 내가 좋아서 시작했어도 하다 보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어. 엄마도 그랬어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원래 꿈은 다 그런 거야. 내가 하기 좋은 게 30%, 죽도록 하기 싫은 거 70%. 엄마도 강의는 좋아서 하는 건데 강의 준비하는 건 너무 하기 싫어. 원래 꿈은 노동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엄마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내가 넘어설 거야.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내 꿈이니까. 다른 것은 들락날락거리며 하다가 말길래 애가 원체 끈기가 없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만나니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생을 감내한다. 노동이라는 고통도 스스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고 말할 자유, 하기 싫을 때 왜 하기 싫은지 말할 수 있는 솔직함.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만나도 너무 힘들 때는 고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엄마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꿈의 여정에 꼭 필요하다. 엄마가 자신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줘야 아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엄마가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이는 시작조차 두려워진다. 중간에 그만두면 끈기 없다며 야단 맞는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질 리가 없다. 엄마는 학원 보내고 커피 마시며 기다리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몸으로 해내야 하니 100배는 더 고생스럽다. 더구나 잘 못하는 것까지 성과를 내려면 정말 울고 싶다. 그럴 때마다 부모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 교육이란 합의하고 절충해 나가는 것이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뛰어야 하는 극기 훈련이 아니다. 꿈의 여정에 선택과 걸러냄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기나긴 여정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솔직하게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엄마이다. 아이 양육은 20년 프로젝트가 아니다. 20살, 아니 20대까지의 내 인생에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 부모님께 보여드릴 게 하나 없었다. 나는 계속 변화했고 이걸 하다 보면 딴 걸 하고 싶었고 엄마가 시키는 건 죽어도 하기 싫었다. 20살까지는 인생의 워밍업에 불과하다. 20살 이후 직업과 전공을 바꾸는 일이 부지기수고 이 또한 정상이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30살부터 인생이 역동적으로 달라지는 자녀들도 많다. 한 직업을 택해 무르익는 데는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린다. 나이 40 무렵에나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나이 60에나 그 일이 완성된다. 자식에게는 20년 안에 성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년의 시간은 줘야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명을 키우는 일이지 20년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성과를 주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랑 살기 위해 온 소중한 사람이다. 살다 보면 저절로 아이가 꽃피는 시기가 오고 그때 옆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안아주는 게 엄마이다. 그런데 20년 프로젝트에 맞는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니 엄마 노릇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아이가 마치 20년만 살 것처럼 대하니 엄마들의 자녀 교육관이 왜곡되고 마음도 엄청 급해진다. 사랑보다는 성과를 내라고 닥달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을 여유롭게 키울 수 있는 건 60년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말한다. 1년 안에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 다 큰 엄마도 1년 안에 보여주기 힘든데 이제 20살짜리가 뭘 보여주겠니? 40 되면 괜찮은 사람 될 테니 천천히 가. 엄마 안 죽어. 엄마가 날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있다는 느낌.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느긋함으로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다. 성과를 내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지만 깊이 있게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중이다. 어렸을 때는 나도 자녀 교육의 90%가 20살에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키워보니 그게 아니다. 20살까지 엄마가 처리하는 학교 변수는 20살 이후의 인생 변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꿈을 펼쳐나갈 때 진짜 엄마 노릇이 필요하다. 인생 선배로서 같이 상의하고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된다. 동시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공부라는 정해진 과목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같이 뛰니까 나도 같이 신나고 즐거울 수밖에. 아이들이 커갈수록 엄마 노릇도 점점 더 할만해지는 것 같다. 80이 넘은 우리 엄마도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 김미경 엄마로 사는 거 요즘이 제일 재미있고 좋다. 나이 들수록 재미있네. 이렇게. 아이들의 인생은 20살에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엔 더더욱 그렇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고 다시 입시와 맞먹는 스펙 쌓기에 공을 들이거나 바늘 구멍 같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거나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도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자식에게는 20년 안에 성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최소한 60년의 시간은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40을 절반이나 넘긴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겐 차고 넘치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은 김미경 선생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